제일 중요한 거는 유전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태민 선수 같이 오픈 보디빌딩의 귀한 그런 인재들이 클래식 피지크로 전향하는 오픈 보디빌딩을 목표로 할 것 같아요. 정태민 선수의 마지막 나바 코리아 GP 시합에서의 체중은 92kg이었습니다. 180cm에. 예. 그리고 그 전에 컨디셔닝을 잘 만들었던 시합 역시 96kg이었습니다. 예. 정태민 선수의 최종적인 목표에는 올림피아가 있습니까? 그거는 최종적인 목표.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많이 질문을 받는데 네. 조금 사실 그거를 목표라고 하기도 조금 부끄러운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제가 말은 뭐 따로 하진 않지만 그래도 네. 나가면 좋겠죠. 목표인 거죠. 예. 이제 이전에 머슬라디오에서 예. 이동희 선수께서는 약간은 회의적인 시선을 본 게 이승철 선수 같은 선수가 예. 이후의 세대 국내에서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예. 라는 약간 회의적인 시각으로 또 바라보시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좀 동의를 하는데 정태민 선수가 바라보는 이제 최종 목표 그의 올림피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마음 한켠에는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오픈 보디빌더로서일까요? 아니면 클래식 피지크 선수로서일까요? 많은 분들이 클래식 피지크 종목에 현재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정태민 선수의 180cm에서 프로카드를 획득하기 위한 클래식 피지크 체중은 물론 보디빌딩으로 프로카드를 획득할 수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한 94, 그 정도이고 프로가 된 이후에는 98kg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정태민 선수가 만든 시합 체중 몸무게는 다 그 체중 안에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태민 선수가 클래식 피지크 종목으로 가야 한다. 뭐 보디빌딩 팬들의 입장에서는 저는 당연한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시기를 기다리고 오픈 보디빌딩을 노려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그 다음 세대의 이승철 교수님 같은 분이 나올 수 없다는 건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사실 제가 평생 해도 진짜 안 될 수도 있는 확률이 너무 크다는 것도 아는데 그거는 완전 인지하고 있는 상태고 근데 이제 그래도 제가 처음에 목표로 했던 게 그러니까 사실 오픈 보디빌딩을 해야겠다라고 목표를 했던 건 아닌데 일단 클래식 피지크가 예전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태민 선수가 시작할 때는 없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단순히 보디빌딩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보디빌딩으로 프로가 되려면 어쩔 수 없이 또 오픈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계속 오픈 보디빌딩을 목표로 할 것 같긴 해요. 일단은 근데 이제 또 그런 목표로 하는 이유는 일단 클래식 피지크로 IFBB 대회를 뛰려고 해도 일단 그 한계 체중까지는 꽤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체형적인 걸 유지하면서 키우다 보면은 그때에 맞춰서 또 나갈지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이동희 선수께서는 클래식 피지크라든지 이런 다양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정태민 선수 같이 오픈 보디빌딩의 귀한 그런 인재들이 클래식 피지크로 전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픈 보디빌딩은 서서히 뭐 인재들이 메말라간다 이런 얘기를 좀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그것도 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처음에는 그 클래식 피지크가 생겼을 때 당연히 그분들이 저보다 훨씬 좋고 엄청 위에 계신 분들이지만 이제 보디빌딩 자체에서 봤을 때 이제 엄청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분들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기한테 맞는 거에 찾아간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클래식 피지크 종목에 대해서 그냥 그러니까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그냥 나는 내가 할 거 해야겠다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또 바라봤을 때 만약에 오픈 보디빌딩을 정도 지향하고 있지만은 클래식 피지크를 나가지 않겠다라는 이런 확답은 좀 왜냐면 또 클래식 피지크 지금 뭐 그때 당시엔 그랬는데 지금 이제 또 잠깐 몇 년 사이에 클래식 피지크 선수분들도 엄청 많아졌죠. 성장하고 많아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키가 저랑 비슷한 분들은 또 이제 사실 비시즌에 오픈 보디빌더랑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클래식 피지크 탑 선수들 프로 선수들을 봤을 때는 약간 80년대 90년대 보디빌더들 보디빌더 그냥 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추구하고
네. 원하는 게 이제 이쁜 몸이고 하다 보니까 그게 점점 더 클래식 피지크랑 부합하는 게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서 예. 좀 더 깊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의 이런 부족한 약점 부위들이 있을까요? 뭐 전체적인 부분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은 본인 특히 뭐 다음 시즌 아니면은 가까운 미래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을 돼야겠다. 물론 그런 신체적인 부위뿐만 아니라 뭐 멘탈적인 부분도 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본인의 여건적인 부분들도 될 수 있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전체적인 사이즈라고 전체적인 생각을 하고 사이즈. 있어요. 예. 네. 이제 그 한 부위 한 부위씩 봤을 때 진짜로 제가 막 딱 자신 있는 부위가 절대 전혀 없어가지고. 예. 근데 이제 이게 또 장점이자 단점이어가지고. 그쵸. 예, 어디 하나 특출난 게 없다 보니까 예. 좀 균형적인 거나 이 예. 자연미나 이런 걸 좀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서 예.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전체적인 사이즈를 예. 키우고 싶어요. 선수들 특히 지금 뉴 제너레이션 선수들에 대해서 올드스쿨 선수들이 바라보는 시각, 예. 해외 포함해서 뭐 다양한 기구들이 생긴 거는 선수들이 다양한 운동들을 할 수 있고 스마트하게 운동을 할 수 있고 부상 없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형성되는 건 굉장히 좋다. 하지만 선수들이 정말 모든 걸 내놓고 운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젊은 세대의 주목을 받는 대표 주자로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본인은 운동을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운동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예전 선배님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완전히 잘 알고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저만 봤을 때는 예. 저는 일단 온전히 몸 키우는 데만 모든 걸 다 쏟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일단 운동적인 거는 기구나 이런 게 많이 생겼지만 예. 저는 항상 기본적인 걸 많이 잘 하자라는 생각이어서 그래도 마음적인 거는 크게 다르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예전 분들이나 지금 분들이랑 근데 이제 이 정신력이나 이런 게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대중들한테 드러나는 게 많고 예. SNS로도 많이 비춰지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는 신비주의 자체가 좀 많이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그냥 위에 분들이 볼 때는 예. 우리 때는 안 저랬는데 하는 그런 예. 부분들이 일단 저희는 드러나야 되니까 정태민 선수는 좀 어떻게 운동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4분할 하고 있고 4분할. 예. 예, 그 운동량이 이제 적진 않은데 예. 저는 많은 양을 좀 최소한의 시간에 끝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냥 그 길게 끌어봤자 예. 운동만 루즈해지고 예. 집중력도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량에 대한 부분에서는 뭐 예를 들어 보디빌더마다 다르잖아요. 최대 뭐 3개까지 할 수 있는 중량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정말 위험하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이 최소의 반복이 뭐 6개에서 8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태민 선수는 뭐 중량을 들 때 선택을 할 때 뭐 어디까지 선택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제가 힘이 애초에 엄청나게 센 편도 아니고 이래서 뭐 당연히 일반인 분들이 볼 때는 무게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헤비급 보디빌더 아니면 그냥 보디빌더로 봤을 때도 크게 무게를 많이 치거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그 횟수나 이제 무게 선정할 때도 막 엄청나게 무리해서 하나 들고 두세 개 들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당연히 뭐 강도 있게 하겠지만 이제 막 자세가 흐트러지면서까지 무리하게 들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단 한 뭐 적게 하면 5-6개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식단에 대한 질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뭐 과거부터 내려오는 이런 식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닭가슴살과 고구마, 방울토마토 뭐 이런 방법들도 있고 염분을 제한해야 된다라는 이런 방법들도 있는데 또 해외 선수들 같은 경우는 저는 요새 뭐 보디빌더들 식사하는 거 보면 고구마를 먹는 경우가 거의 못 본 것 같기도 하고요. 정태민 선수가 가져가는 어떤 주력 탄수화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단백질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일단 시즌, 비시즌 둘 다 완전히 100% 쌀밥으로 하고 있고 쌀밥으로? 쌀밥이 좀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뭐 시즌, 비시즌 항상 똑같아요. 뭐 생선도 먹고 닭가슴살, 소고기, 뭐 우둔살, 홍두깨살 이런 식으로 먹는 것 같아요. 보디빌딩을 이야기할 때 타고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뭐 유전적으로 타고나야 된다 아니면은 신체적인 결함 예를 들어 뭐 가족력 같은 거 그런 부분들도 없어야 된다 얘기하는 선수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체형적인 부분이 타고나지 않으면 보디빌더로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예를 들어 선천적인 뭐 내배역, 외배역 뭐 이런들 이야기들이 많은데 정태민 선수가 생각했을 때 보디빌딩에서 유전적으로 가장 중요한 유전적뿐만 아니라 뭐 멘탈리티라든지 어떤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유전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전적인 부분. 예, 그것도 그렇고 또 예. 하나는 꾸준히 하는 거. 아. 예, 완전 시즌 비시즌 똑같이 계속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어떤 분께서 말씀하셨는지 사실 기억이 안 나요. 저도 모슬라디오를 좀 많이 했는데 그 똑같은 일상에 지루함을 느끼지 말고 그 힘들어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데 예, 보디빌더로서 예. 왜냐면은 같은 식사에 식사해야 되고 같은 시간에 운동해야 되고 매주 똑같이 특별한 거 없이 지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가장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말 오래 버틸 수 있는 자가 성공한다. 맞습니다. 정태민 선수 사실 20대 중반, 중후반의 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같은 또래 친구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정말 활달하게 뭐 밖에서도 많이 사회생활하고 놀고 이러는 나이인데 보디빌딩이 정말 이거 나한테 맞지 않네. 나도 좀 놀고 싶다 친구들이랑 이런 생각들은 안 해보셨나요? 또 20살부터 보디빌딩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보통 분들은 이제 보디빌더라고 하면은 사실 막 엄청나게 이제 다른 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운동만 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뭐 당연히 이제 다른 데의 비중을 일반인 분들보다 많이 두고 살진 않지만 그래도 다 할 거 하고 즐기고 하면서 살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거에 대한 부족함은 없는 것 같아요. 과거의 보디빌더들뿐만 아니라 보디빌딩을 정말 오랜 시간 본 사람들 아니면은 보디빌딩을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과거의 보디빌딩을 같이 보면서 현대의 보디빌딩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목소리가 이제 현대 보디빌더들의 이런 모습들이 과거만 못하다. 정태민 선수는 사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역 보디빌더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대의 보디빌더들 중에서 탑 랭커에 있는 선수들을 떠올려 봤을 때 빅라미, 뭐 브랜든 커리, 하디 추판, 헌터 라브라다, 믹 워커 이런 선수 5명의 선수들을 생각했을 때 뭐 체형적으로 정말 심미성이 뛰어난 선수는 브랜든 커리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태민 선수가 바라보는 현대의 바디빌딩이 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런 부분들도 좀 궁금합니다. 항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노장이나 아니면은 올드스쿨 바디빌더들에게 많이 여쭤봤지만 젊은 보디빌더들이 생각하는 부분들도 저는 항상 궁금하거든요. 일단 그 예전에 보디빌딩 할 때보다 이제 확실히 지금은 좀 더 사이즈를 쫓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좀 괴물 같은 몸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보디빌딩이 그냥 크기만 겨루는 게 보디빌딩이 아니어서 그 뭐 예전에 90년대나 80년대 이때 운동하시던 분들이 지금이 예전만 못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체형적인 미에 대한 부분을 많이 좀 간과한다. 그거를 빼고 보디빌딩을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정태민 선수는 사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바디빌더의 입장으로서 만약에 먼 훗날에 프로 레벨에서 아까 말씀하신 올림피아까지 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대 보디빌더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경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한 보디빌딩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방금 말씀하신 그런 주관을 계속 지켜가는 보디빌딩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먼 훗날 10년 뒤에라도 분명히 본인이 고민하는 시기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세드릭 맥밀란 같은 경우는 나는 현대 보디빌딩에서의 기준을 알고 있지만 난 그걸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본인이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본인은 어떤 타입의 선수가 될 것 같은지 궁금합니다. 저도 계속 이제 뭐 균형미나 제가 좋아하는 이쁜 몸을 추구할 것 같긴 한데 사실 뭐 현대 보디빌딩을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가 아니라 그냥 제 생각에는 지금 이쁜 몸을 가지신 분들이 그냥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 괴물 같은 몸인 분들을 그냥 이길 몸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그냥 그렇게 이거는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아무도 뭐 조심스럽게 얘기를 못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길 몸이 아니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이쁘기만 또 하다고 몸이 좋은 건 아니니까. 그렇죠. 제 생각에는 그런 그런 선수들이 많이 나와서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보디빌딩을 저징하는 저지들의 입장에서는 더 좋은 몸을 뽑는 게 맞죠. 물론 니거커가 체형적으로 떨어질 수는 있지 모르겠지만 미건 그라임즈보다 매스나 컨디셔닝 부분을 압도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툴들을 비슷한 나이의 선수 두 선수를 비교했을 때 그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 그럼 정태민 선수는 본인의 이런 보디빌딩 신념, 체형적인 부분들을 지켜내가면서 그 사람들과 나중에는 먼 훗날에는 경쟁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만들어내겠다는 그렇게 하고 네, 싶은 그렇게 하고 생각은, 싶은. 예. 현대 보디빌더들 중에서 가장 좀 애정이 가는 선수가 있나요? 일단 뭐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이승철 선수 예. 엄청 존경하고 뭐 해외에서는 숀로든 선수였어요. 그럼 이제 2021년에 고인이 됐을 때 마음이 네, 엄청 충격 많이 먹었어요. 존 로든 같은 선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엄청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당연히 네. 사실 숀로든 선수가 작지도 않을 뿐더러 맞습니다. 그리고 또 예. 아까 말씀하신 예. 이길 몸이 아니었다 했는데 예, 존 로든은 존 이길 몸을 로든은 갖고 있었어요. 예. 체형을 지키면서 예. 그래서 피리스를 이길 만한 몸을. 힘들 것 같긴 해요. 네. 존 로든은 정말 존 로든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보다 올림피아였다 이런 것들은 기억하지만 곱씹어 본 적은 없었는데 정태민 선수를 통해서 저도 곱씹어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허를 찔렀다고 하는 게 체형이 아름다운 보디빌더가 아직까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탑 레벨로 갈 만한 몸이 아니다. 네, 그들을 이길 만한 몸이 아니다. 근데 진짜 맞는 말이라고 공감을 했고 그리고 그들을 이겨왔던 존 로든이 새삼 대단해지는 예. 그런 모슬라디였던 것 같습니다. 보디빌딩 팬분들에게 좀 이야기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보디빌딩 고인물들이 많으십니다. 30대 분들, 40대 분들. 그렇기 때문에 정태민 선수를 동생처럼 바라보는 보디빌딩 팬분들, 조카처럼 바라보는 보디빌딩 팬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분들께 좀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네. 뭐 아직은 뭐 사실 뭐 체형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제 보디빌더는 좀 확실하게 사이즈가 있긴 해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더 성장시켜서 지금 구독자분들이나 저한테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한테 더 만족감을 드릴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태민 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